아, 안녕하세요. 엄마 기다릴게. 어머. 아이고 머리를 쥐어뜯네요. 아이고. 아무래도 좀 힘든가 보다. 아이고. 누군가한테 보통 일상인데 진짜. 어. 어머. 용기 냈다 그래도. 그래도 가네요. 도훈이 오늘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 지금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아이고. 학교 몇 교시까지 있어야 돼? 엄마 1교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1교시까지 해야 돼? 1교시도 안 하나 보다. 그냥 완전 버티는 거래 그냥 가서. 한 시간만. 근데 실제로 좀 많이 아픈 증상이 몸으로 나타납니까? 네. 갑자기 어딘가 이제 뭐 근육통이 오거나 뭐 속이 이제 안 좋아지거나 머리가 아파지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일단 뭐 생겼던 것 같습니다. 몇 교시까지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와, 저 정도로 힘들어하는구나. 아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엄청 힘들어하네. 아, 안녕하세요. 엄마 기다릴게. 어머. 아이고 머리를 쥐어뜯네요. 너무 괴로운가 보다. 저기 있자. 쉽지 않나 보다. 안 돼? 에이. 이리 와봐. 아유. 이제 다 왔잖아. 집에서 일어났잖아. 야. 그 발걸음이 떼지지 않을 정도로 무슨 일이 있나? 진짜 힘들어하네. 또.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어머나.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일찍이라도 깨워주던가.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어. 준비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결국 못 내렸네요. 아이고. 벌써 이런 생활이 반년이 됐으니까. 와. 너도 네가 당황스러워? 갑자기 그래 됐잖아. 갑자기 이렇게 됐구나. 네가 엄마 나 장난쳤어 지금까지. 놀랬지? 나 이런 모습도 있어. 몰랐지? 막 간절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란 적도 있어. 동아는 말을 엄청 잘 들었나 봐. 그렇나 보다. 모범생이었으니까. 동원아 뭐 좀 먹고 쉬지. 아휴 힘들었잖아. 네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몸이 힘든 거야 오늘은. 학교 가는 게 이게 평범한 건데. 아유, 얼마나 속상하실까. 도건이는 네가 학교에서 맨 처음 힘들었을 때 생각이 나? 기억이 잘 안 나. 엄마가 기억하기로는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았지. 어머나. 아이고. 아하. 우울증이나 보면. 어린데 우울증이야. 참. 야, 진짜 안타깝다. 네. 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한 악몽이네요. 예. 일단은 학교 거부증이 맞습니다. 스쿨 리퓨저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학교 거부증은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한 진단이라기보다는 현재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아이의 현상 상태, 현상을 갖고 진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원인을 다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갑작스러운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뭐 금쪽이랑 부딪히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아빠가 학교 가서 아프라고 그랬거든요. 아프고 와도 되니까 가서 아파라 하고 아빠가 그러고 나니까 소리 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소리 내고 울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속된 얘기가 예. 어떤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나의 존재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헷갈려하는 그런 대화도 있었고, 뭐,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은 나는 하나의 그냥 물질일 뿐이다. 전기로 신호가 이루어진 하나의 물질인데 이게 내가 지금 여기가 존재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던데 그때 갑자기 뭐 그 현상을 인정을 못해서 울다가 웃다가 화내다가 이렇게 계속 증상이 나오면서 나 이상한 것 같으니까 정신병원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놀라지. 치료는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셨어요? 5월 10일 날 가서 이제 일단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약을 지어주셔서 그전에 지금까지 네. 계속 조금씩 증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아졌습니까? 엄청 미미하게 좋아진데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아요. 집에서는 괜찮아졌다. 그러나 학교에 갈 전날이나 즈음만 되면 또 다시 몸이 딱딱해진다거나 긴장이 보여요. 네. 우울증은 결국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해요. 그럼 이 아이의 일상생활의 기능에는 학교 가는 것도 들어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인성 우울증 이런 거는요. 눈 떴더니 오늘부터 그냥 우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원인이 별로 없고요. 그럼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과 관련되는 신경전달 물질도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눈 떴더니 그날부터 우울해요. 자, 그런데 대체로 치료제를 복용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 가고 적응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어떠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엄마, 그 뭐냐 5시 반에 학원 가는 거 맞죠? 어? 오케이. 학원을 다녀요 또? 네. 어머, 야 저거를 갑자기 학교만 가기 싫은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나 보다 애가. 도건이 겨울 방학 때 랑 그때 고등학교 수학 수업 들어갔대. 고등학교 수업? 그때 너 어땠어? 아우 아주. 힘들었어? 응. 고등학교 수학이 간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였다고 그랬잖아. 얘 혹시 과학고등학교 진학하는 뭐 그런 준비하고 있어요? 완전 본인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수업만 듣고 앉아 있어도 되고 숙제 안 해가도 왜냐면 네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래도 됐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대? 잘하고 싶어서? 그랬을걸? 아이고. 그때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였을 텐데. 아유. 아하. 왜? 표정 안 좋다. 표정이 어머. 안 좋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18 곱하기 이거 10의 중학교를 마이너스 다니는 8승 거야? 줄퍼계예요. 그 플랑크 상수에다가 그걸로 곱하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656나노미터를 보여줄 겁니다. 네, 앉아봐요. 어머. 표정이 괜찮네. 나 다행이다. 그래서 알파 입자라는 거를 쏴가지고 어디에 쐈다? 금속 방박에다가 쏘면은 얘네가 튕겨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더라. 라는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원자핵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걸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어머. 수십 번 아니에요? 아, 참고로 이 알파 입자 어떻게 쏘냐면요. 두두두두 쏴요? 그냥 이해가 쉽지 않아요.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머 얘 웃는 것 봐. 어머머머. 완전 빠졌네. 오히려 학원이 편한가?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머리. 그래? 수상할 때 나왔나? 그래 수상 끝날 때쯤 아닐까? 아 그때 맞아 애들 시험 치고 할 때 나왔던 거. 야 근데 또 학원 생활은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재밌어 하고 네. 일단은 저도 재밌어 한다라고 느끼고 말도 예, 통하고. 예. 네, 같은 공통사라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자, 더구나 한번 시험 오랜만에 한번 쳐보고 상 내용만 있어. 하나 다 안 했으니까 상 내용만 있고 편안하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도 보고 다시 한 번만 쭉 복습도 할 겸. 어머. 와.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야. 세상에.
어머. 왜 그러지? 아이고, 손을 떠네요. 바닥바닥 떨어야지. 예. 아우. 어머, 또. 들어왔다. 아이고. 아우, 고통스러워. 어떡하냐. 아우. 울기까지 하는데요? 아이고, 아, 괴로워하잖아. 너무 괴로워한다.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와, 아이, 현실 못하네요. 도건아 한번 뒤에 해도 한번 봐봐. 못 풀겠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맞지 긴장했나 보다. 못 보겠어네. 못 풀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보지도 보겠어. 못하겠구나. 그만할까? 아유, 짜내라. 도건아 괜찮아 괜찮아. 세상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대. 아이고. 아유, 짜내라. 오랜만에 와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더 못 풀었는가 보다, 그지? 수험부터 하긴 할 거야. 해야 돼.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해야 해요. 가업군 아직 생각하고 있지? 네. 그 얼마나 괴롭겠어. 거기는 생각하고 이게 현실은. 아유.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니까, 진짜. 어머, 아직도 울어. 근데 잠깐만요. 네.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굉장한 불안이 유발이 되면서 거의 공포 단계까지 이르러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수행 불안에 들어가요. 뭔가를 수행해낼 때 불안해지는 거. 여기는 발표도 들어가고 시험도 들어가는데요. 근데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험 공포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상황이 되면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아니면 이제 불안은 늘 신체 증상으로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토가 생긴다든가 그럼 막 으악 하면서 튀어나온다든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2024년 4월 26일 날 어쨌든 조퇴를 하고 오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 지난 다음 이후부터는 굉장히 학교 가는 거 어려워했다. 이렇게 딱 날짜까지 기억하시던데요. 어쨌든 그 즈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중간고사를 쳤는데 정말 마음의 준비를 편안하게 잘 하고 치리라 마인드 컨트롤 잘 하고 갔는데 결국은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치다가 초반에 바로 과호흡이 와서 과호흡이 네. 와요. 시험 보다가. 일단 초등학교 때는 단원 평가 같은 걸 보지만 조금 체계적인 시험 내지는 과목별 등수가 나온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중학교에 가면 이제 제대로 된 시험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그러면 과목별 등수가 나와요. 국어 그러면 전체 만약 300명이다 그럼 300명 중에 몇 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시험 공포증이 분명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아주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그 시점을 보면 중간고사 성적을 내기 위해서 수행평가 같은 걸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뭐 약간 막히기 시작해. 지문이 좀 어려워. 그럼 이제 머리가 하얘져요, 고드름처럼. 그냥 모르는 문제는 찍찍 긋고 그 다음으로 가면 되는데
잘 봐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막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아이한테는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정도는 제대로 해내야 돼. 완벽주의적인 특성이죠. 아, 완벽주의자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좀 제대로 잘 해내야 돼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것들을 밑면에 쫙 깔고 있으면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굉장히 본인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거는 내 인생이 실패야 막 이렇게 느끼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내가 나를 봤을 때 아 도저히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나는 이 꼴을 못 견디겠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면이 아주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요, 자기가. 아이고. 다 그런 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도건이 오늘 학원에서 시험 본다 하더만 어떻게 됐어? 학원에서 시험 아이고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긴 한데. 근데 또 학원에서 시험 본다 하더만 어떻게 됐어? 저 시험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학원에서도 시험 보기가 어려웠나 보네. 얼마나 기억나는지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되게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용서를 못하는 거다. 자기 자신은. 아, 그러니까 그게 괴롭구나. 어떤 배신감?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모르게 되니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막 불안이 확 퍼졌어. 그냥 단지 아니 몰라서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아니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서 어떻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했구나. 괜찮은데. 아이고. 예전에 내가 기억을 딱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우리 정신의학과를 갔다가 도건이가 한마디 딱 한 게 나는 뇌리에 딱 꼽혀서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게 뭐였죠? 도건이가 한마디 딱 한 게 나는 뇌리에 딱 꼽혀서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게 엄마가 공부를 이렇게 시켜서 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아, 어머님이 애가 좀 잘하니까 집착이 있으셨구나. 도건이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어. 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 친구들 이렇게까지 안 해요. 도건이가 계속 성적이 계속 좋은 거야. 월반하고 그러니까는 더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급하게 한 1, 2년을 모든 속성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번 뭐 했어였어. 그러니까 도건이에게 더 시키고 따르니까 하니까 그리고 아주 우수하니까 계속 더 시켰어. 계속 더 했던 것 같아. 그지? 12시, 와. 12시까지 공부했다. 아우, 6학년 중학교를 우와. 막 어떻게. 중학교를 마스터했구나. 아우, 진짜 힘들었겠다. 거의 무슨 수험생처럼 지냈네요. 엄마가 하라고 그렇게 하지. 내가 들었던 기억으로 얘기하면 자기 항상 하긴 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래서 애가 이거는 하고 그거 하는 거니? 게임하고 있으면은 그건 했어. 평일에 뭐 게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매번 뭐 했어였어. 그리고 아버지는 좀 별로 원치 않으셨나 봐요, 그걸. 그렇죠. 이제
이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정해놓은 이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라라기보다는 하려고 하니 도와줬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거부했으면 정말 안 시켰을 텐데 하겠다고 잡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공부를 넙죽넙죽 잘 따라갔더니 어머 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엄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냐 하면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칭찬이 막 우리 아들 최고 뭐 이런 칭찬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번에 이거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어? 네. 잘했어. 이런 게 다 얘는 칭찬이에요. 그렇게 성취와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얘는 언제나 자기는 잘 해내서 칭찬받아야지만 나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칭찬 많이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딱 그건데요. 아니 박사님 언제는 뭐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라고 그러거든. 또 뭐. 너무 과한. 네, 근데 칭찬은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잘 해내면 네가 드디어 이걸 해냈구나가 아니라 보니까 너 열심히 하더라. 네가 되게 성실하지. 이 성실함을 가지고 네가 뭘 해도 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과정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부모가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요 코스가 끝나고 나면 어떤 코스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 그야말로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서적인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학교 갔나? 가기로 마음 먹었나 보다. 등교하려나 보다. 아, 네. 왜 갑자기? 왜? 그래서 온 목적을 좀 약간 수행을 해볼까요? 그 계산, 그러니까 딴 건 이해가 다 가거든요. 네. 근데 계산식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머나. 이거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아이고. 간절하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 눈빛 봐봐. 집중한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 1차원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면은 얘가 이해가 돼요. 네.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정도 이렇게 쓰고요. 그런 느낌으로 보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존력이 한 일을 거꾸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나 보다. 애가. 지금 아주 우리가 얘한테 이런 면이 있네 라고 눈에 확 띄는 거는 학교를 가기 직전에 보였던 얘 그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주 굉장히 저항하고 아주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어쨌든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 공부를 해내는 그런 학원에는 좀 기분 좋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아버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 존재에 대한 어떤 의문, 내가 뭐 전류가 통하는 뭐 그냥 하나의 물질인지 뭐 이런. 근데 물론 이걸 과학적 용어로 표현을 한 거긴 하지만 원래 누구나 청소년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아상을 만들어가요. 셀프라고 하죠. 나는 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얘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은 나 과학을 잘하는 애야. 그래서 준비해서 과학고를 가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얘가 갖고 있는 자의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가 그래야지만 자기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시험때 스트레스도 받고 시험도 망쳐도 보고
자기 나이보다 어려운 거는 다 골아파하고 이게 너무 일반적인 건데 별일 아닌 건데 얘는 이것이 자기 애적 손상으로 다가와요. 별거 아닌 거야. 얘는 엄청난 손상을 받은 것처럼. 아이고. 일상의 그러한 작은 속상한 일들, 또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얘한테만큼은 자기애적 손상으로 다가와서 손상을 자꾸 입으니까 너무 아파, 너무 힘들고, 근데 회복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은 피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다루어내야 되는 학교 힘들어. 테스트하는 상황 안 가고 싶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머리가 하얘져. 죽을 것 같아. 튀어나가고 싶어. 그 생각을 다시 하면 끔찍해. 내가 이걸 직면하면 다시 해낼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러나 학교는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나 내일 갈 거예요. 내일 입을 옷도 입고 자요. 가방도 다 챙겨놔요. 근데 막상 가야 될 때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것이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될수록 아이한테 영향을 줘서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는 딱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아이가.